안녕하십니까.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강동욱 교수입니다. 이번 국제학술 세미나를 맞이하여 주제 발표를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DNA 신원 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의미와 DNA 신원 확인 정보의 채취 대상과 관련한 논점에 대해서 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머리말, 다음에 DNA법의 재개정과 성격, 다음으로는 DNA법의 목적과 채취 대상, 그 다음 네 번째로 범죄 현장 등의 DNA 감식 시료의 채취와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끝으로 맺은 말로 해서 논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머릿말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날 범죄 수사나 범죄 증명에 있어서 과학적 증거의 중요성이 매우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범죄가 지능적이고 굉장히 치밀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과거 종전과 같은 증거를 발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와 같은 과학적 증거, 과학의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이 과학적 증거 같은 경우에는 그 정확성으로 인해서 오늘날 범죄 증명이나 범죄 수사에서 중요한 증거로 지금 활용되고 있고, 특히 범죄 현장에 있어서의 DNA 정보의 확보는 오늘날 범죄 해결에 있어서 과거의 지문학과 마찬가지일 정도로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서 활용되고 있으며, 각국에서도 이와 같은 DNA 정보의 활용에 관한 관련 법제들을 두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0년 1월 25일 DNA 신원 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지금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 DNA법은 장래의 범죄 예방을 위해서 DNA 신원 확인 정보를 채취해서 이와 같은 것들을 데이터베이스하고, 그래서 장래의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에 우리가 그 증거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범죄자를 특정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과 같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DNA법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제7조에서 범죄 현장 등에서의 DNA 감식 시료 채취 등에 대해서 규정함으로써 DNA법의 성격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DNA법의 그 어떤 성격의 제정 과정과 성격에 대해서 살펴본과 동시에 제7조의 어떤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가, 또 앞으로 이와 같은 규정을 둔다면 어떻게 보완하여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서 오늘의 발표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먼저 DNA법의 재개정과 성격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DNA법의 도입과 법제화가 논의가 시작이 된 것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1992년에 과학수사자문협의회에서 DNA법의 필요성을 건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법무부와 이하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해서 1994년도, 2005년, 2006년에 각각 관련 입법안이 제출이 되었습니다만은 국회의 어떤 벽을 넘지 못하고, 그러다가 2009년에 당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합의해서 현재 법률안이 제출돼서 국회를 통과하게 됩니다. 특징이 있는 것은 과거에 1994년이나 2005년, 2006년에 제출된 입법안은 주로 유전자 정보 은행의 설립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만은 2009년 제정된 DNA법은 그 당시 굉장히 빈발하고 있던 살인이나 강간, 방화 같은 강력 사건에 있어서 범죄 수법이 갈수록 흉포화되고 진흥화되고, 또 이와 같은 이례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연쇄적으로 발생함에 따라서 이와 같은 사람들의 DNA 신원 정보를 미리 확보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강력 범죄가 발생했을 때 이와 같은 데이터베이스화된 DNA 신원 확인 정보를 통해서 신속하게 범인을 특정해서 근거하고, 또 그로 인해서 무고한 사람을 애초에 수사선상에서 조기에 배제할 수 있어서 인권 실현에도 도움이 되며, 더 나아가서 이와 같은 DNA 신원 정보가 확인되었다는 사실로 인해서 범죄를 범하지 않도록 재범을 예방하는 그런 효과까지 노리기 위해서 이 법을 입법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법은 이 DNA 신원 확인 정보의 수집, 이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범죄 수사 및 범죄 예방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제1조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DNA법은 제정된 이후로 3번의 개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개정은 2014년 1월 7일 개정입니다. 그 당시 벌7조항에서 우리가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라는 그와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금고라는 내용을 삭제하게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 징역과 금고는 우리가 징역은 노역형이 부과가 되지만 금고는 약한 노역행위 없이 단순 구금하는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과거의 노역을 갖다가 좀 천시하는 그와 같은 관점에서 이와 같은 규정을 뒀다고 해서 최근에는 검거라는 그 형을 가급적이면 삭제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내용을 반영하신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제2차 개정은 2014년 10월 15일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당시 우리가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장애인에 관한 장애인의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간음죄가 새롭게 신설이 되었고 또 그 다음에 형법에 2012년 형법이 개정이 되면서 유사 강간죄가 형법에 규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DNA법에서 우리가 그 DNA 신원 확인 정보의 채취 대상 범죄 이와 같은 법률들을 추가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개정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3차 개정인데요. 2020년 금년입니다. 1월 20일 날 개정이 돼서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3차 개정은 특히 2018년 8월에 헌법재판소가 DNA법 제8조에 대해서 그 헌법적 채취하는 그 절차에 관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이 개정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같이 세 가지 주요한 내용을 다 가지고 있는데요. 검사가 DNA 감시 치료 그 채취 영장을 청구할 때 그 채취 대상자의 의견이 담긴 서면을 갖다가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또 그 관할 지방법원 판사가 영장 발부를 함에 있어서 그 채취 대상자에게 서면의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함으로써 영장 청구 및 그 발부 과정에서 최소한도 그 채취 대상자의 반론권, 즉 의견 진술권을 보장해준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DNA 감식 시료 채취 영장에 의해서 DNA 감식 시료가 채취된 그 대상자는 채취에 관해서 자기가 불복이 있었는지 의견을 진술했는데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취가 된 그런 경우라고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채취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 채취에 대한 불복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DNA 그 감식시를 채취하는 취소 교분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그와 같은 이 정보를 갖다가 신원 확인 정보를 삭제하도록 법에서 명시를 함으로써 영장 발부 과정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어떤 반론과 의견 참여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부당하게 DNA 시료가 채취돼서 데이터와 베이스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그런 내용이 추가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DNA법이 재개정되면서 그 DNA법의 의미가 우리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DNA법은 DNA 신원 확인 정보의 등록과 이용, 이를 위한 시료의 채취와 DNA 신원 확인 정보의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부분으로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 18개조로 되어 있으면 원래는 17개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가 지난번 3차 개정에서 한 개의 조항이 더 첨가가 돼서 지금은 이제 18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장래 발생할 걸 예상되는 이 범죄를 예방하고 또 그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범인의 신속한 어떤 적발, 장래의 범죄죠. 현재 범죄가 아니고 그와 같은 것을 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이와 같은 DNA법은 기능하고 있다고 우리가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DNA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현재 당해 범죄 수사를 위해서 하나 일종의 강제 처분에 관한 형사법상의 규정에 대한 예외를 갖다가 규정한 그런 특별법이라고 하는 그런 성격이 아니고 단순히 그런 그 앞으로 장래 범죄의 재범 위험성이라는 그러한 요소를 고려해서 DNA 신원 확인 정보의 채취 등록이라고 하는 행정처분적 성격을 가진 그와 같은 독자적인 법률로 지금은 이해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견해가 반론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현재 당해 범죄 수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걸 사법처분으로 보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 예방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경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행정처분 또는 검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행정처분로 판단하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뒤에 이제 영장의 의미, 영장주의하고 관련되는 충돌이 있습니다만은 이와 같은 영장주의라는 것은 원래 사법처분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만은 아마 입법 당시에 그와 같은 것은 미처 고려하지 못한 걸 같고요. 이게 당이 이제 범죄 주로 구속 피의자라든가 또는 수용자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처분이다 보니까 그 인권 침해 요소를 제한하기 위해서 영장주의를 채택한 걸로 보입니다만은 사실은 이 법의 성격이라든가 DNA에서 신원 확인 정보의 채취 등록이라는 문제하고 같이 고려를 해보면 재범 위험성이라는 그런 목적을 두고 하는 거죠. 보면은 이거는 사법처분이라기보다는 행정처분으로 보는 것이 맞고 따라서 사후에라도 영장주의는 우리가 법원의 허가장이라든가 왜냐하면 무분별한 이런 채취를 방지하는 위한 그런 하나의 견제 수단으로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그런 허가장 정도의 내용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DNA법에 의해서 우리가 DNA 시료가 범죄 수사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채취되고 감식되고 데이터화되는 것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이와 규정을 통해서 DNA법에 이제 제한을 받고 거기에 법의 규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 그런 DNA 실현은 감식 실현 채취는 우리가 통제하는 그와 같은 함으로써 개인의 정보 자기 결정권을 갖다가 우리가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DNA법에 관해서는 지금 비판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DNA 감식 시료가 개인의 어떤 유전 정보를 포함하고 있고 따라서 개인 정보고 물론 이제 이 DNA법에서는 유전 정보 자체는 제외하기 때문에 하나의 민감 정보는 아닙니다만 실제적으로 민감 정보로서의 어떤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는 걸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의 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그래서 헌법이 위반되는 비판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오늘날 범죄 수사에 있어서 정말 필요하고 또 범죄의 어떤 그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상대적으로 이 DNA 감식 치료 채취를 통해서 일어나는 개인의 어떤 사생활 침해라든가 또는 개인의 정보 자기 결정권 침해는 다소 미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헌법 위반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DNA법 같은 경우에도 한편에서는 개인의 정보 자기 결정권을 제약하는 법률로서 기능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오히려 이와 같은 법을 통해서 무분별하게 DNA 시료가 감식 시료가 채취되는 것을 막는다는 점에서 한편에서는 인권 보호적 기능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DNA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만은, 그 성격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요. 이 DNA법의 목적이 너무 이제 추상적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논란이 있지 않느냐는 비판이 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DNA법의 목적은요. 범죄 수사 및 범죄 예방에 임하지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대해서 다소 추상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DNA법의 성격과 관련해서도요. 국민의 권익보호가 도대체 무엇인지 이제 사실은 상충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상당히 논란은 있습니다만은 이 법의 방점은 아마 앞쪽에 둬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범죄 수사 및 범죄 예방이라는 곳에 DNA 감식 시료의 채취를 허용을 하고 그것이 그와 같은 관리 규제를 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DNA 법으로 보는 것이 맞다. 하지만 이와 같은 비판을 고려해 보면 우리가 DNA 신원 확인 정보를 수집을 해서 범죄를 예방한다고 하는 그와 같은 활동이라는 것은 그건 최소한에 거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례성의 원칙이 요청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와 같은 그런 기본적인 원칙에 관한 내용들을 법으로 규정을 하고 그에 관해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도 아마 앞으로 추가해서 보완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DNA법에서 그 입법 목적에 따라서 DNA 식물 채취와 보관을 갖다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제일 7조와 같은 내용을 이제 삭제함으로 해서 오로지 장래의 범죄 수사 및 형사소처에서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함으로 또 그와 같은 그 범죄나 절차를 갖다가 엄격하게 규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DNA법의 성격을 명확하게 하는 동시에 앞으로 이 DNA 감식 시료의 채취로 인해서 어떤 국민의 기본권 침해 또는 개인의 그 안에는 개인의 정보 자기 결정권도 있을 것이고 또 사생활 인격 같은 침해도 있었고 또 나아가서는 이와 같은 감식 시료가 부당한 목적으로 악용이나 남용되지 않도록 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관점이 이제 반영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DNA법의 이제 그 목적과 채택하도 두 번째 문제가 되는 것이 감식 및 채취 대상의 교체합니다. 이 DNA 그 감식에 보면은요, 이 DNA법에 따르면 DNA 감식은 개인 식별을 목적으로 하고 채취 정보도 개인 식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규정하다 보니까 필요한 사항이라는 것이 굉장히 막연하고 이와 같은 내용들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도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DNA 감식이 굉장히 포괄적이고 무차별적으로 행해질 수 있다는 그런 비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DNA 감식의 개인 식별에 관해서 어떤 식별에서 어떠한 정보를 갖다가 우리가 그 채취 대상이 되는지 또 인적 사항의 범위는 어딘지를 법에서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함으로 인해서 그와 같은 비판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입법 방식이 있겠습니다만은 이 현재 과학 수준을 고려를 해보면 계속 유전자 이런 감식 기술이라든가 그런 채취 대상의 범위가 계속 넓어지고 굉장히 분석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과학 수준만을 근거로 해서 법을 제정할 경우에 과학의 발달에 따른 그런 내용을 우리가 포섭할 수 없기 때문에 감식 및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대상과 범위에 관해서 일반적인 규정만 법에서 두고요. 세부적인 유형과 내용은 과학의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시행령을 통해서 조정 추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 DNA 신원 확인 정보가 범죄 수사나 예방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채취 대상 범죄, 그 다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DNA법의 성격이 재범 위험성을 통해서 장래의 범죄 예방에 이제 주로 있고 그와 같은 그 장래 발생한 범죄에 있어서 범인의 특정이라든가 발견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에 이 제7조의 범죄 현장 등에서의 DNA 감식 시료의 채취에 관한 규정은 지금 당해 지금 발생한 사건에 관한 규정이라는 점에서 그 성격이나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이 있습니다. 먼저 그 채취 대상의 범죄에 관해서 동조에서는요, 일반적인 장래 범죄를 대상으로 한 DNA 감식 시료 채취에 관해서는 재범 위험성이 중한 그와 같은 범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만은 제7조에서는 그 DNA 감식 시료를 대상할 수 있는 범죄를 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DNA 감식 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경우로서 첫째, 그 대상이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것. 둘째, 범죄의 피해자 신체의 내외부에서 발견된 것. 셋째, 범죄의 피해자가 피해 당시 착용하거나 소지하고 있던 물건에서 발견된 것. 넷째, 범죄의 실행과 관련된 사람의 신체나 물건의 내외부 또는 범죄의 실행과 관련한 장소에서 발견된 것 해서 그 내용 중심으로 규정을 하고, 그러니까 그 시조의 내용 중심으로 규정하고 범죄 중심으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그 범죄 현장에서는 재범 위험성이 아니라 다행히 범죄의 수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대상을 특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 그 점에서 이 채취 대상 범죄를 특정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보다는 오히려 현행법의 입법 태도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영장주의에 관한 문제인데요. 역시 이 DNA법 7조에서는요, 당해 수사 목적으로 DNA 신원 확인 정보를 수집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관해서 영장주의에 관한 규정을 이제 두지를 않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원래 당해 범죄 수사에 관한 절차나 방법에 관해서는 형사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형사법이 1950년대에 만들어지고 50년대에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일부 개정을 했습니다만은 현재 새로운 과학적 수사 방법 같은 것들이 또 포섭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DNA법 제7조는 오늘날 형사소송법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어떤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주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그와 같은 이 당의 범죄 수사에 있어서 DNA 감식실을 채취하는 그와 같은 법적 근거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그 성격상 DNA법의 성격하고는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판은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 동조 7조 2항에서도요. 장래 범죄 수사에 있어서 활용하기 위해서 신원이 밝혀지지 아니한 것에 한정하여서는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하도록 함으로써 역시 장래의 재범 위험성을 막겠다는 그런 DNA법의 기본 입법 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또한 이 채취는 수사의 이제 그 일종으로 우리가 이 경우는 이루어진다고 봐야 되고요. 그 성격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압수수색에 준하는 것으로 이제 볼 수밖에 없고
그런 경우에 형사법 제216조와 217조의 영장주의가 적용되는 영역과 비슷하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우리가 영장주의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입법론적으로 이와 같은 경우도 역시 형사소송법에서 명확한 격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채취 대상하고 관련해서도 약간의 논란이 있는데요. 제1호에 보면은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범죄 현장에 범죄하고 전혀 상관없는 모든 사람들이 DNA 감식 시료가 채취되는 그와 같은 문제점이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범죄 현장이라는 것은 범행 중 또는 우리가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라고 규정된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의 내용과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필요성이 점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시료에 대해서도 적어도 무작위한 채취 검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만 그 요건을 갖다가 설정하면서 적어도 범죄와 관련이 있다는 의심이 있는 경우라고 하는 다소 완화된 기준입니다만은 어떤 제한할 수 있는 기준을 줌으로써 무분별하고 무작위적으로 막 그냥 과대 이제 그 채취되는 그와 같은 위험성에 대한 비판을 우리가 좀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이 제4호의 사유인데요. 제4호에도 보면 범죄의 실행과 관련된 사람의 신체나 물건의 내외부 또는 범죄의 실행과 관련된 장소에서 발견된 것이라고 4호의 채취 대상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 규정을 통해서요, 범죄의 실행과 관련한 사람의 신체, 물건 또는 장소까지 이 대상이 확대됨으로 인해 가지고 역시 무제한적인 감식시로 채취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내용에 있어서 무차별적인 그런 무제한적이고 무차별적인 감식시로 채취를 갖다가 막기 위해서 적어도 그 범죄 실행과 관련이라는 의미를 조금 더 예시를 할 필요성이 있고 특히 이제 범죄 실행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우리가 긴급성이라든가 또는 필요성이라는 요건을 추가함으로 인해서 영장 없이 범죄 그 현장 이외에 어떤 사람이나 또는 현장 아닌 장소에서 DNA 감식 치료가 채취되는 것은 굉장히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 물론 이와 같은 범죄 현장 이외의 장소에 있는 사람이나 또 범죄 현장 아닌 장소에 대한 이와 같은 그 DNA 감식 치료 채취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가능한 한 시간적 제한을 둠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이 규정이 오용되거나 또는 남용되지 않도록 그렇게 규제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그 신원이 밝히지 않은 감식 시료의 데이터베이스 수록에 관한 내용에 관해서도 우리가 이 역시 마찬가지로 이 조항에 관해서도 신원이 밝히지 않은 그 DNA 신원 정보를 역시 취취하는 것도 헌법에 위반된다는 그런 비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원이 밝히지 않았고 그와 같은 것들이 범죄와의 어떤 그 범죄인 당해 사건의 범죄를 범한 사람의 것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데이터베이스 하는 것에 대해서 헌법의 위반이라는 그런 비판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그 범죄 현장에서 채취한 경우를 하더라도 이것은 장래 범죄 예방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그 침해의 정도가 미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헌법에 반한다고 그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와 같은 비판을 갖다 우리가 좀 고려해서 수용자 등의 DNA 정보와 적어도 분리를 해서 별도로 관리 보관하고 그래서 그 이용도 엄격하게 제한하고요. 또 만약에 그 이후에라도 신원이 확인이 되면 본인에게 즉각 통보해서 데이터베이스한 사실을 알리고 본인이 범죄와 관련성이 없다면 그런 경우에는 법은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직권으로 삭제하든가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 언제 삭제할 수 있는 그런 절차에 관한 규정들을 우리가 따로 마련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수사기관이 무분별하게 이와 같은 그 신원 확인 정보를 수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범죄와의 관련성이라든가 수록의 필요성이라든가 이와 같은 기본적인 어떤 필요성에 관한 또는 그와 같은 내용들을 갖다가 서면을 통해서 기재하고 하고 또 그걸 통해서 데이터베이스 관리위원회라는 그런 심사를 거침으로써 절차적 그런 안정장치, 통제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우리가 이와 같은 그 무분별한 감식 시료의 데이터베이스를 막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범죄 용의자의 DNA 채취 보관에 관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단순한 범죄 용의자에 대한 시료 채취나
또는 그 검색 결과 관리에 관한 규정은 두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감정 기일 동안만 보관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폐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해서도 우리가 명확한 규정을 둠으로써 향후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은 DNA 감식 시료의 채취가 확대될 걸 전제로 한다면 조금 더 이와 같은 그 정보들이 누출되거나 오염되지 않도록 여기 처리에 관해서도 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이 과학적 증거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소량만으로도 범죄 천적을 찾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그 정확성으로 인해서 범인 발견 등에서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이미 검증된 사실입니다. 또 그로 인해서 이 DNA 정보가 현재의 과학 수준에서 범죄 신원 확인 등을 위한 자료로서도 유용성이 인정이 되고 세계 각국에서도 범죄 수사에 있어서 DNA 신원 확인 정보를 크게 활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DNA법의 성격을 우리가 명확하기 위해서 DNA법에서는 가급적 재범 가능성 있는 범죄자의 재범 DNA 신원 확인 정보를 채취하고 데이터베이스 하는 것에 대한 것으로 규율하는 것으로 하고 당해 범죄 수사 목적의 DNA 감식 시료의 채취에 관해서는 지금처럼 제7조의 규정을 둘 것이 아니라 형사법에서 독일의 경우가 이제 대표적으로 예를 들 수 있는데 형사법에서 규율함으로 인해서 헌법상 적법 절차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어떤 규제 속에서 수사기관에 의한 DNA 정보가 부당하게 채취되거나 온양되는 것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장례적으로 DNA법과 형사소송법에서 DNA 정보의 활용과 방법이나 또는 그 절차에 관해서 그 목적에 따라서 명백하게 구분하는 그런 입법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